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번 정부 들어선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지난 정권의 많은 규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뭐 하나 해결됐다고 말하기도 부족한 수준인데요. 자, 이런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발작 때문에 거래가 최악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발현되기 전부터 이 거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덮쳐서 이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거래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시장에. 자, 이제까지 이 과한 규제 중에서 걷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차례차례 풀려가는 양상입니다. 그중에 오늘 발표되는 것도 완화책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완화가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속보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27일이죠. 오늘은 또 신통 마지막 모집일이기도 합니다. 자,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후속 조치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거래 정상화 방안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결국 거래를 정상적으로 거래량을 올려주기 위한 완화책들이 발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첫 번째는요,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행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서울이죠,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 자, 이것도 지난 정권에 생긴 겁니다.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걸 서약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처분 기한이 6개월이 아닌 2년으로 연장해 줍니다. 자, 2년이면 규제 지역의 일시적 2주택과 같죠.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치하는지, 언제 되는지가 중요하겠는데,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 이거 12월에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이제 소급 적용이 나오죠. 좋은 것들은 소급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10월 27일 금일 기준 처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도 소급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가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날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중도금 대출이 분양받을 때 이제 9억이잖아요. 야,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게 그대로 밀고 나가잖아요. 그럼 앞으로 서울에 있는 분양도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분양이 안 좋아지는 거는 이제 미분양이고, 미분양은 결국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다 연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분양이 돼야 이게 수급이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분양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근데 이제 9억 이하만 대출을 해주면 더 안 되니까요. 자, 지금은 허그와 이제 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건데, 이제 이거를 12억까지 올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억까지면 이제 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에 나서는 분도 수요도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규제 지역 추가 해제 검토입니다. 이제는 인천이 규제 해제가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현행 이제 남아있는 게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 지역 60곳,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자, 이미 9월 달에 우리가 해제를 했죠. 많이 해제를 했었습니다. 이때. 수도권 웬만한 지역들 빼고는 다 풀었죠. 근데 추가로 이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래량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경제 상황에 굉장한 문제점으로 커질 수가 있거든요. 거래가 이렇게 계속 안 되는 상황으로 길어지다 보면은 돈이 안 도는 거 아닙니까? 주택 시장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아까 썰브라더에서도 실시간 방송 보신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규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규제 지역 해제하면 겹겹이 쌓인 거를 한 번에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 지역 추가 해제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거고, 서울도 생각보다 빨리 규제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계속 악영향,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결국 풀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금융규제의 정상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그리고 대출이 지금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40%죠.
LTV 40% 돼 있는데 무주택자 LTV를 50%로 이것도 뭐 무주택자라고 이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긴 문제인데 어쨌든 완화 소식이니까요. 이제 10%포인트가 올라가는 거고요. 원래는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 가격별 다 차등 적용했어요. 그래서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고 또 무주택자냐 아니냐 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지역에서는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뭐 60%.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이제 1주택자는 처분 조건을 해야 돼요. 그래야 대출이 나오죠. 그때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70%까지고 규제지역은 20%에서 50%. 이 20%라는 말은 금액적 또 차등을 뒀잖아요. 그래서 9억이 넘어가는 분에 대해서는 20%.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잡하죠. 일단 9억까지 40%, 그리고 9억이 넘어가는 거 20%. 근데 주택이 10억이 넘어가면 한 푼도 안 되고. 이거는 무주택이고 1주택이고 상관없이 10억 넘어가면 한 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는 게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에 대해서 LTV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건 두 개를 봐야겠죠. 일단 9억 넘어가는 구간, 아닌 구간 40%, 20% 나누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단일적으로 50%고 주택 금액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건 뭐죠? 15억 넘어가는 거. 그게 이제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완화가 돼야겠죠. 그래서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하는 거예요. 15억 초과도 50%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투기과열지구는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인데 이게 이제 무주택자, 1주택자, 여기서 다주택자는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그래서 LTV 50%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끝날 게 아니라 소득이 받쳐줘야 됩니다. DSR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래 그 효과가 100이라고 보면 DSR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50 정도로 감쇄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애초에 이제 15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크잖아요. 15억의 절반이라고 해도 7억 5천이라는 금액입니다. 차용해야 되는 금액이. 그러면 이제 소득 기반이 그 정도까지 받쳐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거래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이 10억 초과 아파트들이 기인을 할 거냐? 이 완화로 인해서 그거는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이것만 딱 보시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치 계획을 보셔야 되는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세부 방안 마련하고 이제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이것도 개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초에 시행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자꾸 완화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공급, 여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도심 내 우수입지 공급 기반 확충 등을 위해서 주거 안정 현실화 방안 816 대책이죠. 그리고 공공주택 50만 원 공급 계획, 이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고 이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이게 이제 다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연내 마련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거랑 연결돼서 또 그 다음이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또 타겟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완화가 될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전 여기서 시장에 좀 영향을 얼마나 줄 것이냐, 뭐가 많이 줄 것이냐,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여기서 크게 우리 국민들,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제가 아까 언급됐던 이 주담 그 중간 대출이죠. 중도금 대출. 그게 이제 12억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서울의 분양을 앞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9억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일례로 이제 곧 장이나 뭐 마포에 있는 단지들 분양을 나설 텐데 다 9억이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중도금 대출이 되면서 또 수요자들이 진입할 수 있고, 이게 좀 실수요자한테 좋은 거죠. 좋은 거고. 그리고 이 규제 지역 추가 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인천이나 이런 데가 되면서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나. 근데 자, 이게 규제가 이제 인천 쪽에 풀리게 되면은 그 지금에 있는 물량만이 아니라 규제가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전매가 가능해져 버리는 단지들이 생겨요.
전매가 원래 안 되다가 되는 단지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가뜩이나 지금 소화가 안 되고 뭐 프리미엄이 꺾이는 시장에서 이런 물량까지 참여하면서 좀 하락폭을 좀 더 키울 여지가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인천이 먼저 풀릴 것 같긴 한데, 예,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니까 좀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잡으셔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대출 관련된 부분 10억 초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던 DSR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거고, 이게 풀려서 15억이 넘어가는 15억에서 20억 친구들이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그러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단 금리 자체가 굉장히 올라갔죠. 그때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금리랑 지금이랑 1년 차이로 거의 이제 금리가 2배가 이제 체감상 우리가 기준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랑 이제 가상금리를 합해서 시장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가 된 거거든요. 보통 이제 2% 후반에서 3% 초반 쓰던 게 이제 5% 넘어가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이만큼 부담감을 가지면서 시장에 진입할 거냐라고 봤을 때 이미 심리 자체가 굉장히 얼어 있고 규제가 여전히 좀 남아 있죠. 그리고 양도세 부분도 사실 한시적 완화일 뿐이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아직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직 금리가 아직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고, 결국 지금 심리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100 밑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지수 자체도. 그렇다면 이러한 대출이 풀리더라도 물론 이제 실수요자한테 자본이 있는 분한테는 또 좋은 소식일 수 있으나 시장을 살리기에는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그렇지만 이것들이 다 풀리게 되면서 시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궤도를 찾아서 가는 모습인 거니까요.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것만 보시고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금리 상황이 이제 내년 상반기를 무조건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양도세 중과 완화돼서도 이제 타임워치가 내년 상반기에 끊기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가 상반기를 주목을 한 다음에 기존 시장은 제스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게 있다, 갈아타기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개정이 내년이잖아요. 내년 초에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완화를 공작을 펼치고 있구나, 그리고 규제 지역이 많이 또 풀리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이 완화, 4가지죠. 4가지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동안 그토록 얘기했던 이 15억 초가 언제 되냐, 15억 초가 대출 풀리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한 긍정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좀 말을 할 수가 있네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도 여러분들 5%가 넘어가요. 그리고 전세가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거를 딛고 10억 대출 되면서 실수요자가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실수요자들이 제일 겁을 많이 먹고 제일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이제까지 20년, 21년 갈아타기 장으로 해서 상승이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실수요자가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었죠. 전세도 연일 고가를 쳐주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전세도 약세고 금리는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10억 대출이 풀리더라도 한계는 있을 것이다. 다만 돈이 있는 사람은 살 수는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속보 내용 함께 발표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런 속보 나오면 제깍제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걸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이나 기존 보유 물량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함께 논의를 해야겠죠. 제가 매주 오후 2시 반, 수요일 오후 2시 반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하단에 제가 남기는 댓글이 있어요.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 11월 달은요, 썩은 상가, 주택 규제를 받지 않고 입주권에 대한 이야기, 썩은 상가에 대해서 특별한 강의, 특강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초기 재개발 관련해서 모아타운과 역세권 시프트 관련된 이야기도 할 테니까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콕콕 지적 분석도 해드리고 찍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